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운동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와서 운동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젊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너무 늦었어. 저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 논문들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견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 효과가 엄청났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60대 이후 운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 정도 감소해요. 이를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심장과 폐의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년마다 5에 1.5%씩 감소해요.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균형 감각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뇌 기능도 변합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암울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이를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육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심폐 기능도 개선될 수 있고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럼 운동이 정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이론일 뿐일까요? 이제 실제 연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과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전 세계 연구진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부터 볼게요.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시켰더니 결과가 놀라웠어요. 넘어질 위험이 무려 32% 줄어든 거예요. 1년에 넘어질 확률이 100명 중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과예요. 넘어져서 다치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면 3개월 만에 근력이 20에 30% 향상됐어요. 다리 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분명히 편해졌어요. 심폐 기능은 어떨까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1호에 25% 증가합니다.
이는 심장과 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숨이 덜 차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도 낮아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 10은 감소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5에 1% 정도 낮아져요. 뇌기능에 대한 연구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분명히 향상되어 특히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30에 40% 낮았습니다.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되어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깊게 잠들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여기까지 보면 운동이 만능인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연구가 이런 좋은 결과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고 나왔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운동의 좋은 점만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연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운동 방법의 차이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과 전문가 지도하에 하는 운동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한 연구를 보면 집에서 혼자 운동한 그룹은 하체 기능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어요. 반면 헬스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 그룹은 근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혼자 하면 운동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두 번째 이유는 운동 강도예요. 너무 가벼운 운동으로는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커지죠.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이에 3주 운동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2에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차예요.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달라요. 운동 경험이 있는 분과 전혀 없는 분의 반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줘요. 관절염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으면 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운동 종류입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력 운동만으로는 심폐기능 개선이 제한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측정 방법의 차이예요. 어떤 기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력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균형 감각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문제가 있어요. 연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 정도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60대 이후에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 종류를 정해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여러 종류를 섞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나가세요. 일주일에 3회, 4회 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특히 다리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들이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2회, 3회, 각 동작을 1공회, 1호회씩 2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 직선 걷기.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매일 5회, 1공분씩만 해도 돼요. 운동 강도 설정이 중요해요. 너무 쉬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다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약간 힘들다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10점 만점에 6회, 7점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세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첫 주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강도를 높이면 부상 위험이 커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나 운동 처방사의 지도를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룹 운동을 추천해요. 실버체조나 수중운동, 태극권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함께하면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 체크도 필요해요.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뭘 얼마나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걸러 하나, 일주일에 3회, 4회는 반드시 운동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운동한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A씨 이야기예요. 68세 남성분으로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나이도 들었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이셨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외출을 줄이고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됐죠. 점점 기분도 우울해지고 활력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B씨 이야기를 볼게요. 70세 여성분이세요. 남편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체조에 참여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했어요. 체조뿐만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더 깊게 자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해졌어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 수치도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즐기게 됐어요. 같은 연령대의 두 분이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물론 B씨가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A씨와 비슷한 상태였어요. 다만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하실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한지 말이에요.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60대가 넘어서도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운동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심폐 기능도 개선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수월해져요. 뇌기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대충 하는 운동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적절한 강도와 빈도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할 동료를 찾으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도 운동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계단 한 층 더 걸어 올라가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